네, 어제 우리 금융시장 크게 출렁였죠. 밤사이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락을 한 상황이라서 오늘도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 관련한 악재 영향이 큽니다. 환율 전쟁, 또 무역 전쟁, 또 한 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11년 만에 1달러 7위안선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제 나온 속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조작이다. 네. 비난을 하더니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미국 재무부가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11년 만이었습니다. 1달러당 이제 중국의 통화죠. 위안화죠. 위안화가 7위안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거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목을 보고 어제 설왕설래했던 것이 네. 중국이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그런 얘기가 떨어뜨렸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로 바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이 인위적인 위안화의 평가 절하 네. 카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니 왜 달러당 7위안이 넘는 거야? 이것은 인민은행의 조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조금 직전에 나왔던 속보는 드디어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바로 지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요.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조작국 지정에 뭐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그러니까 대미 흑자가 뭐 200억 달러가 넘는다든가요. 그러면서 자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가 넘는다. 또 일부러 이런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GDP의 2%를 넘게 돈을 쓴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가깝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부가 결정하면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은 다각도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뭐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앞으로 연방 정부의 재무부 채권 입찰 때 조달 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IMF를 통해서 우회적인 압박을 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부터는 미국이 거의 노골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네. 또 하나의 좀 제가 생각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세간에서는 인위적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이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2016년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현재 위안화라든가 중국의 부채라든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해서 헤지 펀드들이 대거 위안화를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즉 뭐냐 7위안 뭐 7.1위안 이런 것들이 뭐 약세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폭락시킬 경우에는 이제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뭐 외국계 자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환차 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탈하게 되고 중국은 앞으로 뭐 수입하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환율 조작국이 뭐 중국이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위안화 가치 절하가 네. 이게 일종의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다시 한번 집결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어허. 이때부터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이 소식은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나온 네. 소식이었어요. 예. 근데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을 한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이 예.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하니까 중국이 이제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보면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네. 뭐 뉴욕 증시 2.5%, 2.83%가 빠졌고 나스닥은 3.47%가 이제 급락,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뭐 유럽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어제부터 펼쳐졌던 미중 무역 분쟁의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뭐 미국한테 계속 뭐 하여간 일단 굽신거리면서 농산물을 샀는데 그것도 뭐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고 전쟁의 초입 부분이 나왔었고 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재료도 네. 같이 반영됐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네. 어제 좀 충격이 컸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일본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증시가 출렁일 때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큰데 이게 일본의 수출 조치
수출 규제 조치, 일본의 경제 조치 때문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아베 정권에서 의도하는 게 이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현재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56%. 근데 반면에 이 니케이도 1.7%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악재가 훨씬 파급력에 크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이나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퍼질 때 이 자신들의 뭐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이라는 재료를 더 급부상시켜서 네. 한국의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나눠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네. 지금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이고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돼버리면 오늘도 위안화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위안화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1,210원대를 돌파했어요. 예,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뭐 급격하게 원화 네.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칫 뭐 1,220원대, 21원대를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30원, 40원 위가 또 확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이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오를 경우에 원화가 약세로 나설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수출까지도 잘 안 될 경우에는 항상 한국 경제에 큰 위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환 시장을 특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빨리 나올 7월, 8월들의 이제 수출 실적들 먼저 긴급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큰일이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금융위원회도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네. 이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얘기합니다. 네. 뭐 일본 얘기도 일본 얘기지만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외환 시장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구두 개입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에 보면은 지금 연기금이 증시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자금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금융당국이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 주식시장이야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졌다 뭐 그럽니다. 뭐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삼성전자를 또 1조 1,000억 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대거 뭐 외국인이 팔자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채권 시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위기 때 보면 주식을 먼저 판 다음에 일정 시점 후에 채권을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가 이것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뭐 오늘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리스크 네. 관리, 위험 네, 관리에 굉장히 좀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이런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빈손으로 끝난 이후에 지금 무역 전쟁도 그렇고 환율 전쟁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